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잡담할 때 다 이제 영상에 나온 내용이라 뭐 어쨌든 설명은 안 했으니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거 뿌리는 거 회색, 저게 뭐냐? 저게 이제 서페이서입니다. 제가 뿌리는 거는 이제 우레탄 서페에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한 거냐면, 설명을 한번 드리면, 우레탄 서페에 이제 라카 칠을 올렸죠. 뭐 그렇게 작업해도 제가 알기로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서페가 뭐냐 하면은, 저도 이제 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대략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뭐 이제 서페이서가 어떤 물체랑 이제 칠이랑 붙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칠이 잘 안 갈라지고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 그 소재에 따라서는 뭐 그 소재 자체가 뭐 아무리 닦아도 그 내부에 기름기를 뭐 좀 함유하고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런 소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소재들도 이제 접착을, 그런 뭐 물질의 특성을 조금 무마해주면서 칠의 접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서페이서는 라카 서페이서, 우레탄 서페이서가 있는데, 제가 그 위에다 라카 칠을 얹을 건데 왜 우레탄 서페를 사용했냐 하면은, 우레탄이 이제 뭐 많이들 알고 있으시지만 살성이 좀 좋죠. 이게 이렇게 좀 칠이 두껍게 올라가죠. 그게 뭐 두껍게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라카는 신나가 닿으면 아무리 서페를 해도 좀 잘 녹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매워지는 게 좀 덜하고, 이제 저 우레탄 계열은 뭐, 근데 라카 서페도 완전히 녹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서페나 샌딩이나 이런 계열은 이제 뭐 완전히 녹는다 보다는 우레탄보단 더 잘 녹는다, 약간 그런 개념에 가까운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안 녹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레탄 계열은 이제 안 녹죠. 대신에 이제 끓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작업 방식은 똑같습니다. 뭐 우레탄 서페 올리고 그 외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색상, 뭐 라카가 됐든 우레탄이 됐든, 어차피 베이스 우레탄 써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레탄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레탄 신나가 많이 들어가죠. 뭐 배합 비율은 뭐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말 이렇게 완전히 우레탄 서페 위에 덮어버리면, 제가 알기로 잘못하면 우레탄 쪽도 끓어요. 이게 라카보다 더 잘 끓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이스를 올릴 때는 좀 이렇게 여러 번 쉬어가면서, 아니면 말려가면서 이렇게 여러 번 도색을 하죠. 라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될 부분은, 저도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이 프레임 도색 처음 해본 거라. 근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드부싱을 빼지 마라. 우드부싱을 끼워 놓은 상태에서 칠을 해야 그 칠이 그 프레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최소화되면서 아마 우드부싱 작업이나 이런 거 작업할 때 편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우드부싱을 안 뺀 상태입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칠이 우드부싱 너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게 우드부싱을 제가 다 칠이 깨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살짝 아래로 내려놨죠. 보통 이제 우드부싱이 프레임 위로 살짝 올라오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거를 프레임이랑 거의 같게, 약간 낮게 뭐 살짝 아래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건 같은 경우는 저기 아네스트 이와타 AZ3 HTE 숫자 2라는 모델입니다. 이제 저거 구경은 저기 2mm 구경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바늘 크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2mm짜리입니다. 2mm짜리 노즐이 2mm짜리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거를 쓰냐면, 일단 이 건을 쓰는 이유는, 이 건이 공기 소모량이 작아요. 근데 이제 그 컴프 쓰시면서 공기 소모량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이제 뭐
가정용 전기라 그래야 되나? 뭐 단상, 삼상? 하여간 이게 제가 알았었는데 헷갈려서 하여간 뭐 가정용 전기를 쓰다가 좀 이렇게 큰 전기 뭐 300몇 볼트인가 하여간 그런 걸로 이제 세팅을 안 해놓은 상태면 컴프 최대 크기를 써도 별로 이렇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공기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 소모량이 너무 많은 거를 쓰게 되면 이제 칠이 후발이 달린다고 뭐 전문가들은 뭐 표현하시고 뭐 칠발이 달린다고도 뭐 하시고 뭐 그러던데, 칠이 이렇게 곱게 분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약간 떡이 져서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량을 좀 작은 거를 선호를 해요. 왜냐면 저희 컴프가 공기량이 작기 때문에 그 고압건 이런 거 공기량 많이 쓰는 건 이런 거 써버리면 저희는 그냥 공기가 너무 빨리 소모가 돼서 바로 칠이 이렇게 분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거는 뭐 컴프 사실 때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서 이렇게 공기 사용량이나 이제 그런 거를 맞춰서 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칠 전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참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죠? 잘 모르기도 하고. 뭐 이제 칠에 대해서 대충 얘기해 보자면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수분 필터라네요. 뭐 이제 그런 건 다들 하시겠죠. 그 이제 거기서 장비를 조금 더 좋게 나가려면 이제 에어 드라이어인가 뭐 에어 드레서라고 뭐 하나? 하여간 그게 제가 말로만 들어봐갖고 저도 써보질 않아갖고 말로 듣기에는 이제 그 컴프에서 나오는 공기를 급속 냉각을 시켜서 그 안에 있는 물이 생기죠. 왜냐면 이제 그 공기가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그러고 하면서 그 에어 통이 제가 알기로 차가워지면서 바깥 온도랑 내부 온도랑 틀려지면서 그 안에 이제 습기가 이렇게 고이는 형식으로는 대충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습기가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는 그 압력이 있으니까 타고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이 공기 속에 그 습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습기를 이제 순간적으로 냉동을 시켜서 그거를 얼음 알갱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제거를 해주고 다시 또 그 차가운 공기를 일정한 온도로 데워줘서 이렇게 배출을 시켜주는 뭐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진짜 기술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그 말을 듣고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것도 써주시면 좀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까지 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분 필터 정도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아직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뭐 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쓸 거는 이제 키와미 아네스티 이와타 키와미라는 건입니다. 이제 건이 다 일본제라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제가 찾아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샀습니다. 이제 뭐 데빌비스라고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공기 사용량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걸 쓸까 이제 이와타 키와미를 쓸까 하다가 이와타 키와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 구입도 좀 원활하고 이제 그래서 그 키와미건을 이제 보통 이제 베이스용 그리고 이제 클리어용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베이스용 하나, 클리어용 하나, 아예 베이스 클리어용이라고 나옵니다. 키와미 거.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서페용으로 노즐이 2mm짜리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냐? 간혹 보면 이제 제가 가끔 봤는데 프레임 도색을 한 것 중에 그 부분까지 이제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사이즈에 맞는 빨대가 있더라고요.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인지 약간 뭐 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이제 빨대를 잘 잘라서 그 안에 끼워 놓고 이제 열풍기로 살짝 녹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쪼여지면서 이렇게 잘 말려서 이렇게 칠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대 끼웠고요. 뭐 테이핑 일일이 하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빨대 끼웠고 그 외에 뭐 더 설명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칠 뿌리는 거 보시면 이제 뿌렸다가 좀 쉬었다가 계속 말려주고 이렇게 하죠. 이제 특히 우레탄 뿌린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거를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서페 뿌린 데만 뿌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리죠. 아무래도 이제 색이 일관성이 최대한 똑같게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뭐 뭐 얼마 하겠어요? 그냥 뿌려주면 되죠. 뭐 뿌리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뿌려주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저 시리얼 넘버가 어쨌든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서페를 뿌리느냐고. 그래서 이제 시리얼 넘버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물전사지로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시리얼 넘버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물전사지로 만들어주고, 그 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투명을 다시 한번 얹은 거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뭐 여기 영상에 안 담겨 있지만 그렇고요. 자, 그리고 프레임도 다 붙이고 어그라프도 대충 다 붙이고 다 했습니다. 그 영상 왜 안 찍었냐 하면 찍기가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의 열정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고요. 이제 그랬으면 이제 그 다음 할 작업이 이제 우드 부싱을 박는 거죠. 이제 저 우드 부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론 저도 몇 번 갈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갈아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드 부싱을 뭐 그렇게 많이 갈아볼 일이 있을까요? 저도 한 대여섯 번 정도밖에 안 갈아봤는데, 우드 부싱 전체 가는 걸 뭐 한두 개씩이야 뭐 갈죠. 갈아봤는데 한 대여섯 번 정도밖에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선원에선 어쨌든 저 튜닝핀이 들어가는 프레임에 파져있는 구멍보다는 지름이 커야겠죠. 뭐 0.5mm가 크든 1mm가 크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mm 정도 큰 거를 집어 넣은 거죠. 근데 뭐 하여간 그건 알아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왜 큰 걸 집어넣냐 하면 우드 부싱이 이제 이거 프레임보다 많이 작게 되면 제 경험상으로 튜닝핀을 이렇게 돌리다가 우드 부싱이 같이 돌아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드 부싱 막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갔다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에 그 우드 부싱이 딱 고정돼서 안 움직이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저 우드 부싱을 프레임보다 큰 거를 박는 거죠. 그리고 저 우드 부싱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 우드 부싱이 있게 설계되어 있는 피아노는 우드 부싱이 없어지면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막 조율이 잘 안 돼요. 막 조율 유지력도 굉장히 약해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드 부싱이 원래 있었던 피아노, 원래 없었던 피아노면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있었던 피아노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요. 저 우드 부싱 같은 경우엔 이제 이 안에서 샀고요. 그리고 이제 우드 부싱이 어쨌든 프레임보다는 더 높이 올라와야 저걸 박아낼 때 프레임이 안 깨지겠죠. 힘들게 도색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우드 부싱이 프레임보다 조금 더 두께가 두꺼운 걸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우드 부싱 박는 저거 밑에 이렇게 대주는 거 있죠. 망치 칠 때 저거 그냥 튜닝핀 박는 겁니다. 그냥 저기 해머로 때리다가는 프레임 도색한 게 깨질 것 같아서 최대한 조심해서 하려고 저거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때리는 건데, 뭐 아무거나 대고 때리셔도 됩니다. 뭐 직접 때리셔도 뭐 프레임 안 건들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우드 부싱을 박았으면 그 우드 부싱 중앙에 이제 구멍을 잘 뚫어줘야겠죠. 최대한 중심으로. 근데 이제 최대한 중심으로 뚫으려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그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저 3mm, 뭐 3.5mm, 4mm 뭐 이렇게 0.5 단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구멍을 뚫어서 6mm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튜닝핀이 7.1mm 짜리 썼거든요. 그래서 6.5까지 뚫었을 거예요. 6.5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0.5 단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해놓고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공고를 찾아봤더니 센터드릴 비트인가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봤는데 요번에 못 해봤는데 다음번에 해볼 계획입니다. 그 6mm 짜리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6mm로 한 방에 딱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원하는
이제 제가 작업해본 결과 뭐 원하는 뭐 6.5mm, 6.5mm, 6.7mm, 7mm 뭐 튜닝핏 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뚫어줄 계획입니다. 근데 하여간 그거는 해보게 되면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의아하실 겁니다. 또 튜닝핀을 7.1mm짜리를 집어넣는다며 왜 6.5로 구멍을 뚫었느냐, 우드부싱 구멍을. 근데 이제 저도 이게 경험에 의한 건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생각에 이게 7.1mm짜리가 들어가면 7.1로 구멍을 뚫으면 이제 우드부싱이 잘 안착하면서 이게 우드부싱에 문제가 없으면서 이렇게 작업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우드부싱이 다 깨지고 막 박살나고 오히려 막 빨리 올라오고 막 우드부싱이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처음 할 때는 이제 얼만큼 해보다가 다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을 했죠. 이게 고민을 사람이 해야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우드부싱이 어쨌든 튜닝핀 프레임에 있는 구멍보다 더 넓은 걸 집어 넣었어도 그 중간에 허공이 벼 있으면, 이게 허공이 중간에 이제 구멍이 압력이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구멍을 너무 이렇게 덜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구멍을 좁게 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튜닝핀이 잘 안 들어가죠. 그래갖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대충 한 0.5에서 0.6mm 정도 작게 이제 구멍을 뚫으면 괜찮더라. 이런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 뭐 우드부싱이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우드부싱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대충 20분이 다 돼가고 뭐 더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잡다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공구를 뭐 사고 뭐 어쩌고 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에는 뭐 공구 시중에 파는 거를 뭐 사는 것도 어느 정도 포함된 이야기겠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조율사분들이 공구가 이제 마땅한 게 없어요. 피아노 공구가 전 세계를 뒤져봐도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 조율사를 위해서만 개발된, 뭐 어떠한 작업을 위해서만 개발된 그런 공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조율사분들이 보통은 이제 뭐 직접 만들거나 공구를 뭐 이제 그런 상황을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가,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가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좀 제대로 공구를 만들었다 싶은 게 이제 소프트 다는 거예요. 뭐 그랜드든 뭐 콘솔형 그거 다는 게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달리죠. 이제 뭐 옆부분을 따서 소프트 장치를 집어넣고 이제 소프트가 작동되게끔 하는 뭐 그런 방식이죠. 콘솔형도 그렇고 그랜드도 그렇고. 제가 이걸 왜 소프트를 달려고 했냐 하면, 그랜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옛날에는 소프트를 달 줄 몰랐으니까 이제 그 뚜껑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건반을 이제 연주를 하다가 뚜껑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원 원장님들이 보면 막 피아노에 청테이프로 막 뚜껑 안 닫히게 이렇게 감아놓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게
이제 저희는 어쨌든 외장 수리도 다 해갖고 깔끔하게 해서 나갔는데 그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중에 테이프도 잘 안 떨어지고.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처음에 찾았던 게 이제 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갖고 뒤에 스프링 연결하고 이렇게 딱 하고 걸리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도 소프트를 달아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소프트 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방법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소프트 뭉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어디서 파는지 몰랐어요. 일단 그 소프트를. 그래갖고 그 소프트 다는 거가 어디서 파는지 알아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거 알아내는 데만 해도 한 1년 걸렸을 거예요. 이제 제가 아시는 분한테 뭐 이렇게 부탁 해가지고 한 1년 동안 뭐 이래 부탁하고 저래 부탁하고 해갖고 그걸 이제 파는데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부터 지난하죠. 생각해보세요. 한 1년 동안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소프트를 이제 종류별로 좀 시켜봅니다. 그래야 이거를 어떻게 장착할지 감이 오니까. 그래갖고 이제 종류별로 시켜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따내야 될지 감이 오잖아요. 그 종류별로 보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따낼 수 있을까 하고 딴 사람들 이제 작업한 것도 이렇게 보고 어떻게 작업하는지도 보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이 매장으로 가서 보고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썩 드는 방법이 솔직히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루터로 따는 식으로 따내야 편하겠다. 처음에 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근데 루터가 너무 크죠? 특히 그랜드 피아노 소프트를 달라면 작업 공간이 별로 없는데 뭐 핀판을 드러낼 것도 아니고 그 소프트 하나 달자고 뭐 프레임을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작업 공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루터가 들어갈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을 찾아보다가 이제 드라멜이라는 공구에 루터를 달아서 이렇게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관련된 공구를 한번 쫙 사봤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멜에 관련된 뭐 초경 날 이제 막 동그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루터 날 같은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걸 한번 쭉 샀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드라멜 3000인가 그거 쓸 텐데 요새는 신형이랑 4000이라고 나왔던데 그러니까 3000에 관련된 공구를 쫙 샀죠. 그때만 해도 그것만 해도 한 100만원을 썼을 겁니다. 뭐 전부 다 샀어요. 드라멜에 관련된 건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전부 다 샀어요. 그래갖고 한 그거에 100만원을 썼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제 그것도 이제 고민을 뭐 한두 달 한 게 아니라 몇 개월 했어요. 5, 6개월 이렇게 막 곰곰이 맨날 이렇게 뭐하다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에 루터라는 게 어쨌든 높낮이만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제 걸릴 수 있는 부분만 있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드라멜 3000에 있는 나사산이 워낙 좁으니까 그것보다 이제 더 큰 나사산을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지금 이제 소프트를 다는 장치를 이렇게 드라멜에 끼워서 이렇게 루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까지 한 100만원을 쓴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근데 이제 뭐냐, 그전에도 제가 이제 캐드를 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뭐 이제 나무 도면 같은 거 이제 그리고 뭐 캐드 프로그램도 있었고 저희 매장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써왔는데 문제가 뭐냐, 저희 매장 컴퓨터가 구려가지고, 저희 집의 컴퓨터는 매장 컴퓨터보다 나았지만 매장 컴퓨터가 구려가지고 3D 도면을 못 그렸어요. 근데 이게 도면을 그리려다 보니까 2D 도면 갖고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업체에다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3D 도면을 그리려다 보니까 컴퓨터를 맞춰야죠. 어떡하겠어요. 컴퓨터가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를 한 1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맞춥니다. 자, 여기서
또 100만 원이 들어가서 이제 200만 원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드라멜을 이용한 루터를 만들려고 이제 도면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업체에 부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만드는데 이게 한 번에 잘 성공을 안 해요. 세상 모든 일이. 그래갖고 그거 한 번 만드는데 그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7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 번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러면 뭐 60만 원이라고 잡아도 이제 그 루터처럼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데 1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대충 한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지그를 만들어야 되죠. 처음에 이제 그랜드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랜드에 작동되게끔 뭐 영창이든 삼익이든 그랜드에 작동이 되게끔 지그를 이제 그랜드 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랜드 거 만드는데 이제 모델마다 다 이제 지그가 틀려야 돼요. 그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랜드 거를 만드는데 이제 처음 만들어 보니까 그 처음 만든 게 이제 또 지그도 하나가 실패를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지그 하나를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면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발주를 놓으면 어쨌든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근데 이제 하나 만드는데 제 기억에 뭐 동그랗게 파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 밑에 루터 네모난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거기가 들어가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총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저렇게 도면에 그린 대로 만들어 주는데 한 4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랜드형은 처음에 이제 실패를 해서 두 개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대충 또 한 80만 원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맞나?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콘솔형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만들자고 합니다. 그래갖고 저도 동의를 해서 이제 콘솔형을 만드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영창 콘솔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라스틱이 꽂혀 있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그 구멍에 맞춰서 그 센터를 잡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창 거 따로, 삼익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나사 산으로 있는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축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삼익 거 따로 40만원, 40만원, 80만원 그리고 삼익 구형 소프트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삼익 구형 소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나무를.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어디다 발주를 넣어가지고 그 나무 형태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그거를 보기 싫으니까 덮어줄 수 있는 금박 원래 돼 있죠. 삼익 거 구형 소프트가 크니까 이제 금박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지그를 다시 또 만들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그 나무도 만들어야 되고 딱지라 그래야 되나? 금박 딱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건 한 60-70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60-70만 원 더 들어갔을 거예요. 한 80만 원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금액이 이게 나오겠죠, 대충. 그래서 제 그때 기억으로는 대충 한 600만 원 정도 소프트 다는데 썼습니다. 이제 이거는 콘솔형과 그랜드에만 들어간 거예요. 골 때리죠. 업라이트형은 아직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랜드형과 소프트형 다던데 저기 돈이 대충 한 600만 원 들어갔어요. 이렇게 지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자 이제 그랜드 소프트가 나왔으니까 업라이트 소프트가 나올 차례죠. 업라이트 소프트도 참 지난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랜드와 콘솔용 소프트 개발을 끝내고 개발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거를 다른 장비를 다 만들고 나서 돈이 앵꼬가 났죠.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항상 그래도 제 신조가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갖고 있잖아. 나는 장사를 하고 이렇게 프리랜서 개념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이렇게 아껴 쓰면 한 1년까지는 그냥 버티니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그거 안 아껴 써도
한 세네 달은 버티겠죠. 뭐 저 홀몸이 아닐 때도, 지금도 홀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둘이 버텨도 넉넉하게 쓰면 한 세네 달 버티는 거고, 빠듯하게 쓰면 한 1년 버티는 거죠. 그래갖고 항상 1,000만원 정도는 통장에 이렇게 넣어놓고 살았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한 진짜 통장에 한 1,000만원만 남겨두고 돈을 다 썼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막 그랜드 공구 사는데도 막 돈을 쓰고 그래서 돈이 없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업라이트 소프트도 만들자. 근데 이제 내가 돈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업라이트 소프트를. 그래갖고 그때도 마찬가지죠. 막 이거 하자가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데, 루터를 막 종류별로 사고 막, 그래서 저희 매장에 지금 페스툴 거 루터도 하나 있고 디월트 거 루터도 하나 있고, 뭐 지구도 막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들고 막 그러느냐고. 그때 업라이트 소프트도 한 300만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다는데. 그때도 또 몇 개월간에 걸쳐서 작업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또 골 때린 게 뭐냐면, 그 업라이트 소프트를 이렇게 달다가 보면 제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이제 장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업라이트 소프트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죠. 그래서 한 2, 3년 이상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업라이트 소프트 달기 시작한 후로 2, 3년도 더 넘었구나. 한 4, 5년? 한 대충 한 4년이라고 봅시다. 4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쭉 때리다가 요새 들어서 이제 작업도 훨씬 편하고, 만들 때 금액도 훨씬 덜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작업할 수 있는 피아노의 형태도 좀 더 다양해진 소프트를 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제 지그로 이렇게 지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아니 짜증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때 만들 때 업라이트 한 4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만드는 방향대로 하면 아무리 못해도 100만원 안쪽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돈을 허투루 써도, 지그를 막 몇 번 만들고 그래도. 그러면 그래서 참 그게 세상이 참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뭐 그때는 근데 제가 막 그때 나름대로도 이제 조율사협회도 가입돼 있고 막 주변 아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막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뭐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미천을 다 내보일 순 없잖아요. 저도 업라이트 소프트 이제 새로 달 수 있는 방법을 공개는 안 할 겁니다. 그걸 왜 공개하겠습니까? 저도 공개 안 하는 거 많아요. 저도 진짜 별거 아닌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공개 안 하는 게 저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공개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공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친분이 쌓여 오르면 조금씩 이렇게 훔쳐보면서 아이디어를 받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조율사협회에 가입하고. 왜 가입해야 되냐? 그래서 가입해야 됩니다. 갖고 이렇게 남의 것도 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걸로 좀 배우고 뭐 다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하소연하는 길에 하소연을 한 가지 더 해보자면, 이제 향판 수리를 조금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여러 계기로. 근데 이제 향판 수리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이제 로고 쪽으로 향판이 갈라져 있는 경우, 크랙이 가 있는 경우 로고를 떼어내고 다시 이제 로고를 붙여야겠죠, 보통. 그러면 이게 참 문제예요. 그 로고 원본 이미지만 있으면 그걸 만들 수 있게끔 장비를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그 장비 세팅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매장에 일반 잉크젯 프린터였기 때문에 레이저 프린터를 샀어야 됐어요. 그것도 또 싼 걸 사면 제대로 프린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 하는 레이저 프린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몸에 안 좋대요. 그래갖고 그 저희 컴퓨터 책상 위에 바로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저쪽
좀 먼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냐고. 저희 매장에 이제 와이파이가 안 터졌었는데 이 와이파이를 터지게끔 이렇게 하느냐고 또 공유기를 한 2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한 70만원 깔고 들어가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뭐 그래서 판박이 종이 뭐 물전사지 뭐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느냐고 한 10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 제가 사용할 프린트할 종이에 대해서 찾아보느냐고. 그러면 지금 그것만 한 80만원 쓴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로고 이미지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 메이커 제가 주로 수리하는 영창, 야마하, 사믹, 가와이 이런 메이커들한테 뭐 직접이든 간접적으로든 뭐 아시는 분을 통해서든 이렇게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근데 본사에 이미지가 없대요 다들. 이런 젠장. 그래갖고 이제 향판을 드러냈을 때 그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업체에다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보내면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한 50에서 60만원 이미지 하나 만드던데 메이커가 몇 개 모델이 몇 개인데 이런 제작 이미지 하나 만드는데 50에서 60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실 겁니다. 어떤 메이커인데 그 향판 로고에 이미지 들어가는 그 테이프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종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너무 두꺼운 걸 써서 이게 세월이 좀 지나면 이렇게 그 스티커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현을 이렇게 건드리거나 하여간 스티커가 막 갈라지는 이제 그런 피아노가 있어요. 어떤 메이커에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 그 업자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메이커가 뭔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인지 대충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이미지도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전화를 때렸죠 얼마 전에. 근데 그거는 사진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보고 대략 150만원 진짜 거의 150만원입니다 140만원 후반대 15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고민을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만들어야 되나? 근데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인맥을 트고 있다. 그래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술도 좀 사주고 같이 즐겁게 놀면서 그 이미지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돈을 아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술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고. 근데 이제 참 그게 딜레마죠. 그런 거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하면 저처럼 돈을 쓰던가 밑도 끝도 없이 아니면 이제 그런 인맥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조금은 저렴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소연 하는 겁니다. 하소연. 어차피 제 유튜브 보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뭐 이럴 때 하소연이라도 하는 거지.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떠드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간 진짜 피아노 수리 이게 퀄리티 진짜 조금 높게 하는 게 돈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퀄리티라는 게 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거고 참 그 퀄리티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돈을 이렇게 쏟아부으면 과연 걸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일이 들어오면 얼마 전에 이제 야마 G5 수리를 했습니다. 감격적이죠. 진짜 이번 달이 코로나 터지고 저희는 코로나 터지고 4월달까지 예약 받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4월달까지 예약 받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한 5월달부터 힘들었거든요. 5월, 6월, 7월달에서부터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6월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만큼 올 여름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달 와 대박.
진짜 장사 안 되고. 근데 이게 G5 수리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만회를 했죠. 그래도 적자가 좀 났습니다. 적자 코로나 이후로 진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적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들어오고 나서는, 저 일하고 나서는, 제가 일하기 전에는 뭐 여름에 적자 많이 났다 그래요. 근데 왜 여름이 비수기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아노가 이상하게 여름이 비수기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간 뭐 적자가 저희 매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크게는 안 납니다. 어차피 빵원을 벌어봐야 적자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는데, 이번 달에 G5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한 300인가 400인가 났어요. 뭐 세금이 이상하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세금 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돌아버린 줄 알았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다 그런 거지. 그런 거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 나름대로 퀄리티에 신경을 쓰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들어와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홍구를 이렇게 만들고 뭐 상황에 따라서 퀄리티를 올리려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벌리는 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다 힘든 거지. 다 갠신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을 만큼 일해갖고. 그렇구요. 뭐 말이 그렇지 실제로 죽을 만큼 일 안 합니다. 요새 널널해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뭐 하소연하는 거지. 제 요새처럼 편하게 일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맨날 그냥 12시 5시 막 이렇게 일하다가 7시 딱 되면 문 닫고 가고. 근데 요새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걸 해야 돼서 그렇지. 뭔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구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